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하천 산책로가 방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천을 따라 산책을 하는데 해가 지면 깜깜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방범 CCTV를 확대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또 방범 CCTV를 재난 감시용으로 활용해 재난을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내 인상 요금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늘고 있는데요. 현장에선 어떨까요? 늦은 밤 경찰의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지역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 중 하나는 바로 하천 산책로죠. 많은 시민들이 천을 따라 걷고 뛰고 또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산책로가 깜깜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의정부 부용천에 따라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9시 8분 됐습니다. 지금 조명을 켜서 좀 밝은 상태인데요. 조명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명을 끄게 되면 이 정도로 산책로가 어두운데요. 지난 2016년 30대 한 남성이 이곳을 지나던 한 여중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길이 어둡다 보니 우범 지역이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기본 시설은 허술합니다. 가로등은 산책로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설치됐고 그마저도 나무에 가려졌습니다. 도리어 가로등 때문에 검은 나무 그림자가 길 위를 덮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민원만 14건 이상 들어온 밀락천 산책로입니다. 가로등이 밝게 설치된 곳도 있지만 역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운 것인지 직접 지나가 봤습니다. 네, 밀락천 산책로가 낙양 2교 밑을 지나게 돼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다리 밑이 가장 어둡다고 해서 지금 가보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깜깜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왔다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정도로 깜깜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굉장히 어두워졌죠. 다리 안에는 지금 조명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예 불빛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고요. 이렇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걸려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는데 워낙 깜깜하다 보니까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좀 밤에 혼자 지나가기에 좀 이렇게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책로 주변은 풀숲이 우거지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곳곳에 있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안심하고 산책로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좀 불안하죠. 이쪽 도로라 저쪽은 잘 안 가 무서워서.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입구에서부터 등이 없어서 앞에 안 보이니까 좀 아무래도 그 원초적으로 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사람이? 올해 의정부시의 방범용 CCTV 관련 예산은 7억 7,200만 원으로 시는 먼저 하천 주변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CCTV 2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온 곳에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명등 신설 및 보수공사 예산이 올해 8천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금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밀락천 낙양 2교 신설 가로등 신설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방범 체계를 구축하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와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의정부시가 방범 CCTV를 확대해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방범 CCTV 확대 활용 방안을 주제로 제504차 조찬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해 방범 CCTV 설치 위치 선정과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방범 CCTV를 재난 감시용 CCTV로 활용해 재난을 예방하고 실시간 영상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CCTV 신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 등 각종 취약 지역 분석에 대한 활용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에 8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달 초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폭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돼 인상안 확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늦어도 이달 중으로 요금 인상안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카드 단말기 시스템 개선 시간을 감안하면 인상 요금 적용은 9월 내 어려울 전망입니다.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우리 지역 의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두천의 지역을 둔 유광혁 의원을 만나 지난 1년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지난 1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벌써 1년인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우선은 하루하루 이제 매번 새로운 경험이었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익숙해지긴 해요. 다만 이 익숙함이 늘 제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 하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있고 시민들이 바랐던 게 악취 해결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당선되고 처음 상임위 5번 발 때 이제 악취 관련돼서 이제 그분은 5번 발언을 하고 다시 지역의 현장을 1년 동안 가면서 시민들이랑 늘 모니터링하고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 점이 가장 이제 좀 개선되는 작업도 보람도 되고 아직까지는 소통에 좀 부재는 있지만 그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인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가고 싶었던 것이 이제 경기도 전체의 예산과 그리고 사실 어떤 움직임들을 보고 저희 지역의 어떤 걸 이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방향성이 잡힌 것이 지역 내에서는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을 통한 어떤 지역 경제 발전을 이바지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주한미군 관련된 그쪽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의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전문적으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더웠거든요. 사실 근데 이 한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이제 부는 바람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이제 저희가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3년 기간 동안에도 저희 떼약볕에 있는 농부의 마음처럼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요. 3년 후에 여러분들과 멋진 수확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늘면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술집들이 많은 유흥가와 경찰의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50일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여전히 시민들로 북적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회식은 대부분 안 하거나 간단하게 1차로 끝내고 과한 음주도 줄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는 대신 카페와 당구장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대리운전 이용은 이제 당연한 일, 차를 아예 두고 술자리에 갑니다. 대리운전은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대리운전 이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는 집에 더 차를 놔두고 아예 회식이 잡혀있다면 계획이 잡혀있다면 더 놔두고 아예 차를 안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 먹는 문화 자체가 일찍 먹고 일찍 끝내는 문화
뭐 그다음 아침 단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뭐 음주 단속이 많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거의 그 다음 날 놀지 않는다면은 뭐 늦게까지 술 먹는 거는 거의 없죠. 음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 변화는 고스란히 이곳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96건. 지난 1월부터 5월에 일평균 334건과 비교하면 11.4%나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도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 특히 숙취 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것이고 달라진 음주 문화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까지 이끌고 있는 제2윤창호법. 시행 약 50일을 맞은 지금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CJ 헬로 가야 방송과 대구 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J 헬로 대구 방송은 의료 폐기물이 지역 내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황을 고발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는데요. CJ 헬로 가야 방송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의 집안 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 134편의 응모작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CJ 헬로 보도 분야 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 방송과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결과를 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까지 잘 파헤치고 담아내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가 10일 청소년 교복 모델 선발 체험 행사를 개최합니다. 2019 경기 청소년 교복 모델 선발 및 체험 행사는 경기도가 개발한 브랜드 아워 니트를 알릴 중고등학생 교복 모델을 뽑는 자리입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뽑힌 학생 126명의 워킹 심사를 통해 최종 38명의 교복 모델을 선발합니다. 모델로 선발된 학생은 상장과 교복 홍보 카탈로그 촬영 등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교복 모델 선발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섬유 종합지원센터 혹은 경기섬유 산업연합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의정부시가 이번 달부터 100세 어르신에게 생신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시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역 화폐 등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에 거주 중인 100세 이상 시민은 7월 말 기준으로 34명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이달부터 국가암 검진 사업에 폐암이 포함되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진행합니다. 폐암 검진은 2년 주기로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검진은 저설량 흉부 CT 검사로 진행됩니다. 폐암 검진 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과 의정부 백병원, 의정부 추병원 등 3곳에서 예약 접수 후 검진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운데요. 토요일도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까지 30도 중반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월요일에 태풍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로 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야외 운동 시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수분 충전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음식은 부패하기 쉬우니 조리하신 후 바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